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의 협력의 원리에서 7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주요한 목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삶의 완전 자아 실현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완전 자아시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획득하고 다른 사회 주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 자아신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상과 또 실제적 자아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 자아신은 바로 우리 인간이 선천을 가지고 있는 인성 영양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성 영양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개인을 전인격의 완전 잘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과정에 공부하면서 인성 영양 시스템의 역할과 그 기능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인성 영양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바로 완전 자아 실현의 전인격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원리와 실천적 방법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인성 영양 시스템 학습으로 우리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게 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인성 영양 시스템의 그 외곽을 형성하는 파워의 5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이 파워의 5 속성은 태초의 빅뱅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특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의 빅뱅의 파워는 파워의 5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시 리뷰해보게 되면 창조 속성은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보존 속성은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창출하고 그걸 보존하는 능력이고, 결합 속성은 개체들 간의 결합이나 통합을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배 속성은 다른 개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고, 귀속 속성은 다른 개체에 순종하거나 종속해서 생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우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빅뱅의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파워의 5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우주, 자연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은 파워의 5 속성에 지배된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주와 자연 속에서 파워의 5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는 그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속에서 보면은 창조 속성은 우주에서 새로운 행성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보존 속성은 이들의 고유한 가치, 즉 정체성을 창출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 행성 어느 하나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작용하는 보존 속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 이들을 수평적으로 결합하고, 지배, 귀속 속성은 수직적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5 속성이 수평적,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바로 우주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매년 피는 그 진달래꽃이 어느 하나 동일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피는 진달래꽃과 그 이전에 핀 진달래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이들에게 작용하는 창조 속성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유한 정체성은 바로 보존 속성에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개체들 간의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내고, 지배와 귀속 속성은 이들이 수직적 결합을 만들어내서 바로 생태계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내에 순환하고, 이러한 순환이 주기적일 때 재창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 순환을 합니다. 이 지구의 순환은 바로 태양계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있고, 태양계는 또 다른 우주나 은하계 순환 내에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주와 자연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하고, 이러한 순환이 주기적일 경우 바로 재창조의 상생과 회복 존재 지속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바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주기적 순환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고, 봄에는 새로운 싹이 나고, 여름엔 성장하고, 가을엔 결실을 맺고, 그리고 겨울에는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구의 주기적 순환이 재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주와 자연 속의 개체들에게 파워 다수 속성의 능률적이고 동시다발 작용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바로 이들 간의 완전 결합을 유발하고 이들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에 다수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이 바로 태초에 빅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다수 속성은 바로 인간에게도 작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창조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즉 인간은 바로 독창적인 생각이나 행동, 새로운 것이나 진기함, 상상을 추구하는 그 능력이 창조 속성이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은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 즉 정체성을 창출하고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들의 개성을 통해서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60억 이상 인구가 있습니다만도 이들이 모두 다른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작용하는 보존 속성이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 결합이나 통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바로 사람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즉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배 속성은 다른 파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단체나 조직원들이 욕구를 수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그 리더십을 창출한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배 속성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속 속성은 다른 파워에 종속하거나 귀속해서 하는 그런 능력을 갖습니다. 사람은 집단이나 조직에 귀속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으며 그 귀속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삶의 의미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수 속성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이들의 생존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와 자연에서나 파워 다수 속성의 능률적인 동시다발 작용할 때 바로 이들 하여금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파워의 다수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 작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파워의 다수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인간은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로저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로저스의 의견 같으면 완전 기능 행동은 자아 실현 과정에 있거나 이상적이거나 실질적 자아의 적합을 경험하거나 잠재적 가능성과 능력 활발을 개발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느낌과 능력이 일치하고 내면의 욕구와 직관을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변화의 지속적 상태에 있고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거나 왜곡의 근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비록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경험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드라의 일 같으면 자아 실현은 도달하고자 언제나 노력하는 목적이지만 완전 기능은 자아 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의 다수 속성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바로 완전 기능 능력이나 완전 자아 실현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왜 모두가 완전 기능 능력이나 완전 자아 실현 나아가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워의 다수 속성이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일정한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의 다수 속성의 작용 법칙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완전 기능 능력이나 완전 자아 실현 능력을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의 다수 속성이 작용하는 그 법칙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보편적이거나 필연적 질서나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 도입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행동이나 이들의 상호작용이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됩니다.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환경이나 상황이 동일할 경우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은 동일한 패턴으로 사물이나 인간에게 작용합니다. 법칙은 일정한 조건에서 인간이나 사물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환경이나 상황이 동일할 경우 여기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 법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 만류인력의 법칙은 바로 두 물체 사이의 인력입니다. 두 물체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잡아당기려 하는 그런 인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류인력의 법칙은 이들 간에 작용하는 지배와 귀속 속성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보겠습니다. 사과와 지구에 작용하는 지배와 귀속 속성은 이들 간에 인력을 만들어냅니다. 즉 지구 인력이 사과 인력보다 크므로 사과는 지구로 이동한다. 지구로 떨어진다는 것은 지구로 이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성의 법칙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고자 하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이나 물체 작용에는 보존 속성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작용은 이 보존 속성이 바로 관성의 법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파워의 다섯 속성의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은 바로 이들의 완전 기능 결합을 만들어내고 또 파워에 이들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속성이 인간에게 능률적인 동시다발 할 때 인간은 바로 완전 기능 능력이나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작용하는 몇 가지 패턴을 통해서 우주나 자연이나 인간의 행동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에서 지향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기능 능력이나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 과정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 완전 기능하는, 즉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 기능 능력과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야 하는 그 원리와 그 실천적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이나 완전 자아실을 위해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의 작용 원리와 그 메커니즘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나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의 작용 메커니즘과 또 이것에 관계되는 인성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성 영역 시스템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